백구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해? 편하게 해. 안 돼. 틀리면 안 돼. 큰일 날 거야. 이 연구를 봐줄래? 오류 관리 훈련, EMT 연구.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어. A. 오류 회피 그룹. 실수를 절대 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아주 자세한 지침을 줬어. B. 오류 관리 그룹. 최소한의 지침만 주고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는 배움의 신호다라는 말을 해줬어. 연구 결과 B그룹, 오류를 마음껏 저지른 그룹이 나중에 훨씬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압도적인 성과를 냈어. 연구팀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어. 감정 조절. 실수를 했을 때 당황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그 불편한 감정을 빨리 가라앉히는 능력이 학습 효율을 결정한다. 메타인지 활동.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전략을 짜는 구체적인 사고 과정이 성과를 직접적으로 높인다. 실수해도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되 실수하면 고쳐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실제 성과가 좋다는 거야. 근데 난 타고나게 덜렁대게 태어난 것 같아. 못 고칠 것 같은데? 흑구에겐 이 연구 결과가 필요하겠다. 자기 이론. 캐롤 드웩. 연구진은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 실체 이론. 지능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고 믿는 것.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러. 증진 이론. 지능은 근육처럼 훈련과 노력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역량이라고 믿는 것. 이건 성장 마인드셋이지. 연구진이 이 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관찰했어. 고정 마인드셋 그룹. 이들은 수행 목표에 집착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는 게 최우선이야. 그래서 실패하면 내 미천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지. 성장 마인드셋 그룹. 이들은 학습 목표를 가져. 지금 좀 몰라도 배우고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실패해도 아직 방법이 미숙하거나 노력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여겨. 이들이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파를 측정했는데 큰 차이가 있었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정보에는 뇌가 강하게 반응하지만 왜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뇌의 활동이 떨어져. 배우는 것보다 결과에만 신경 쓴다는 증거지.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은 정답 여부뿐만 아니라 틀린 이유를 설명해 줄 때도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 실패를 배움의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도전과 피드백을 회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생각의 틀이나 믿음 체계가 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성장 마인드셋, 실수했지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하면 돼. 실수해도 된다는 건 큰 피해를 입혀놓고 어쩌라고 네가 피해를 입던 말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미안함도 없이 뻔뻔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야. 실수를 한 게 맞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발전해보자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죄책감이 너무 커. 쓸모없는 존재 같아서 괴로운데. 황고에겐 이걸 말해줄게. 자동차 충돌 실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말 한마디가 인간의 기억을 얼마나 쉽게 왜곡하는지 증명했어.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준 뒤 사고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꿨어. 1그룹. 자동차들이 서로 들이받았을 때 속도가 어땠나요? 2그룹. 자동차들이 서로 접촉했을 때 속도가 어땠나요? 이때 들이받았다라는 강한 단어를 들은 1그룹은 실제보다 차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기억했어. 심지어 일주일 뒤 제조사에서 영상에는 없던 깨진 유리창 파편을 봤다고 거짓 기억을 떠올린 비율도 훨씬 높았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거야. 나는 실수 덩어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실수도 하고 반성도 하고 성장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 둘은 다른 삶을 살겠지. 실수를 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건 후자라고 생각되지 않니? 그래도 실수하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워. 실수가 공포가 되는 건 수치 공포, 통제 상실 공포, 자아상 붕괴 공포, 이 세 가지가 엉켜있기 때문이야. 에고는 수치를 아주 두려워해.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해. 그런데 실수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비난받을 가능성까지 떠올리게 하지.
에고는 그 순간을 생존의 위협처럼 받아들여. 그래서 과하게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자기 비난을 하거나 아예 시도 자체를 피하려 들기도 해. 통제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실수는 더 무섭게 느껴져. 마음은 원래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기 쉬워. 하지만 실수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버리지. 그건 큰 불안이 돼. 여기에 자아상에 대한 집착까지 더해지면 공포는 더 커져. 나는 똑똑해야 해. 나는 성실해야 해.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이런 이미지에 자신을 강하게 묶어둘수록 실수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 그건 곧 내가 아니게 되는 일, 혹은 내 존재가 무너지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실수가 때로는 아주 깊은 차원에서 거의 자아가 죽는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너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니? 사랑의 반대말은 단순히 미움이라기보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랑은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 연결되려는 마음과 가까워. 반대로 두려움은 상처받으면 안 돼, 거절당하면 안 돼, 통제해야 해, 이런 쪽으로 마음을 쭈그러들게 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위협이 될지 아닐지부터 보게 되지. 두려움이 강할수록 세상을 위험하게 생각해. 사랑하고 싶어도 의심하게 되고, 믿고 싶어도 시험하게 되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밀어내게 되고, 실수 하나에도 관계가 끝날까봐 과하게 불안해져. 사랑이 없는 상태가 꼭 차가운 미움만은 아니고 사실은 겁이 나서 닫혀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사랑은 확장, 두려움은 수축. 사랑은 신뢰, 두려움은 방어. 사랑은 허용, 두려움은 통제. 겉은 같은 행동이어도 뿌리는 다를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면 소중해서 잘 돌보는 것이고, 두려움에서 나오면 망하면 안 되니까 몰아붙이는 것이 돼.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하고 두려움은 마음을 닫게 해. 실수를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땐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지금 행동 하나를 고치려는 걸까? 존재 전체를 심판하는 걸까? 내가 지키려는 건 사랑인가? 완벽함인가? 사랑과 평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두려움도 자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실수하는 상황에 처해도 그게 공포스럽진 않을 거야. 실수를 안 하려 하기보다 사랑을 회복하기. 사랑을 회복하려면 또 명상하라고 할 거지. 사랑에 머무는 명상해볼까? 자세를 편하게 잡아 눈을 감거나 시선을 부드럽게 두고 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이 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만 봐. 가슴 가운데를 의식해. 심장 부근이나 명치 위쪽에 손을 올려도 좋아. 그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듯 느껴봐.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짧게 말해. 나는 사랑 안에서 쉬어도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사랑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있다. 나는 나를 적으로 대하지 않겠다. 한 문장만 반복해도 돼. 특정 사람을 떠올리면 그리움, 집착, 슬픔이 섞일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엔 사람보다 감각으로 가는 게 좋아. 따뜻함, 부드러움, 넓어짐, 안전함 같은 느낌. 불안, 외로움, 초조함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대해봐. 아, 이것도 지금 내 안에 있구나. 밀어내지 않을게. 너도 잠깐 여기 있어도 돼 하는 게 중요해. 사랑은 좋은 감정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까지도 폭력 없이 품는 거지. 마무리. 한두 번 깊게 숨 쉬고 마음속으로 말해. 오늘 내가 나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자. 깜빡 졸았다.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 처음엔 3분만 해도 충분해.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일상 속에서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반복할 수 있어. 우리 더 자주 사랑에 머물러 보자.